서울대학교의 최만수입니다. 사실 화학공학회는 처음 여기 왔는데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계과에서도 저런 일 하나 하는 그런 의문의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 원래 그 전공이 열 전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질 제조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제 연구를 하는 가운데 나노 입자 제조 쪽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 있는 게 화염 쪽에 관심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박균영 교수님께서 먼저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화염 제조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입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요한 상업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입자들,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씀 퓨전드 실리카, 타이타늄, 카본 블랙 등이 만들어지는 주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과연 이러한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성공적이었던 이러한 화염 방법이 나노 입자를 대량으로 싸게 그리고 제어된 가운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심이 있는 것이죠. 물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플레임 방법이 경제적이고 뭐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비응집의 그런 응집되지 않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이 컨센트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화염은 여러 가지 화염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화염은 가장 간단한 화염 중에 하나가 되겠죠. 카운트 플로우 디퓨전 플레임 그래서 산소가 한쪽에서 나오고 퓨얼이 한쪽에서 나와서 만나는 형태. 이러한 것은 이제 주로 연구용으로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원적인 화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어떤 상업적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믹스드 플랫 플레임 하면은 이 화염 연료와 산소 뭐 여러 메탄 이런 것을 쓸 수 있고요. 또 하이드로젠을 쓸 수 있고요. 이걸 한꺼번에 섞어서 어떤 그 하니콘 형태의 버너를 지나게 되면 이것도 역시 1차원적인 플랫 플레임을 만들 수 있어서 연구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까지 대구산이 뭐 이런 데 쓰이는 것들은 주로 코플로 디퓨전 플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가 다른 노즐에서 나오고 어딘가 만나고 중앙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물질의 프리컬서가 보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임 에어로솔 신테시스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너가 있고 코플로 디퓨전 플레임이 있고 이제 가운데로 케미컬 프리컬서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모노머가 케미컬 리액션으로 만들어지고 이 모노머들이 충돌하면서 이러한 그 애그리게이트 응집된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코알레센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부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성장하다가 또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어떤 포도 모양으로 된 것들이 온도가 높으니까 신터링 되면서 또 부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복합 입자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또 조성이 섞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션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필름으로 만들어서 또 응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파티클 형태로 또 응용할 수도 있고 하게 되겠습니다. 필름 형태라고 그러면 지금 뭐 옵티컬 파이버라든지 플래나 웨이브 가이드 같은 것도 이런 방법으로 현재 만들고 있고요. 물론 그거는 100나노미터 이상의 어떤 나노는 아니지만 파티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플레임 방법의 장점은 하이 퓨리티 내노 파티클을 하이 컨센트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티클의 성장 제어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나노 입자를 하이 컨센트레이션으로 만드는 게 실용적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비응집 상태를 못 만들고 이 포도송이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도전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이 컨센트레이션으로 만들면서도 작고 비응집, 무응집 상태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우리가 도전 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노 물질을 제조하는데 실용적인 제조에 있어서의 그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 컨센트레이션으로 만들면서도
입자의 크기나 형상이나 크리스탈 페이스를 제어할 수 있느냐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걸림돌이 되겠고요. 또 사실은 두 번째 걸림돌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입자 상태로 쓰이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걸 벌크로 만들어서 어떤 구조 물질을 만든다든지 혹은 전자 재료를 만든다든지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노 입자를 가지고 모아서 이제 벌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mm든 2mm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결을 해야 됩니다. 소결 과정 중에 나노 입자들이 성장을 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나노 입자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프로덕트 벌크는 마이크론 사이즈가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그레이 그로스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거, 벌크를 만들 때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5나노, 10나노를 아주 균일하게 잘 만든다 할지라도 그걸 모아서 벌크를 만들면 완전 밀도가 되면 마이크론 사이즈가 돼버리는 겁니다. 많은 건데. 그게 이제 그레이 그로스인데 이걸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재료과학자들은 대부분 아주 특수한 수결 공정을 개발하고 특수한 소결 공정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결할 때 하이 프레셔 컨솔레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거 나노물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또 실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퍼네이스에서 집어넣었더니 나노 상태로 됐다. 그게 이제 실용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들이 문제점이 되겠고, 하나의 해결 방법을 이 발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노 입자의 성장을 먼저 제어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나노 입자가 생성되고 성장하고 이동되고 부착되는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되는 것은 뭐 물리적인 방법이나 화학적인 방법이고, 이런 것들은 온도라든지 컨센트레이션에 의지하게 되고요. 입자의 성장도 입자의 충돌과 코알레센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온도와 컨센트레이션, 플루이드 플로우 필드에 의존하게 됩니다. 입자의 이동도 역시 디퓨전, 컨벡션 이런 것들도 온도, 농도, 물론 디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펀더멘털 파라미터를 보면 사실은 온도와 농도와 플루이드 플로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노 입자의 크기, 형상, 결정상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자의 성장 측면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이전, 코알레센스, 이베포레이션, 컨덴션, 서페이스 리액션 이런 것들이 주요한 메커니즘인데요. 우리의 목표는 크기, 형상, 컨센트레이션, 만약에 복합 나노 입자 같으면 컴포지션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또 크리스탈린 페이스, 아까 아나타스 루타일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그 컨트롤 스트레지로서 수동적인 방법과 이제 능동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까 프리컬서를 뭐 낮춘다든지 높인다든지 또 가스 플로우 레이스를 바꾼다든지 버너를 바꾼다든지 또 리액터를 뭐 로우 프레셔를 쓴다든지 등등 이러한 그 수동적인 파라미터를 바꾸는 연구들을 많이 해왔고요. 혹은 능동적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한다든지 레이저를 또 쓴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써왔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아까 박균영 교수님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캐릭터리스틱 타임들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아까 콜라이전 캐릭터리스틱 타임과 코알레센스 캐릭터리스틱 타임에 따라서 구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포도송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여기서 온도를 제어하면 타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 또 레지스턴스 타임 다른 아까 TICL하고 TTIP를 쓰는 거는 케미컬 리액션 타임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어해서 원하는 사이즈와 형상을 만들 수 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의 충돌과 코알레센스의 어떤 경쟁적인 관계를 잘 제어하면 우리가 애그리게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콜라이전이 빠른 경우에는 콜라이전이 매우 빠르면 코알레센스가 되게 어려우니까요. 또 코알레센스가 매우 빠르면 구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코알레센스 캐릭터리스틱 타임을 제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염 중에는 나노 입자가 이제 하이 컨센트레이션을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충돌을 하면서 응집 상태에 그런 나노 입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응집, 무응집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화염 중에서 만들어진 아주 초기 단계의 애그리게이트, 몇 나노미터 이내의 애그리게이트의 이 CO2 레이저를 조사해서
이 애그리게이트의 온도를 급격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코알레센스를 상승시키면 구형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같은 그러니까 애그리게이트가 구형으로 됐을 때 성장 속도를 생각하면 같은 볼륨이겠죠. 어차피 이게 구형으로 됐으니까요. 같은 볼륨이라 할지라도 애그리게이트는 충돌 단면적이 큽니다. 구형에 비해서. 훨씬 빨리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구형에 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코알레센스를 통해서 구형으로 바꾼과 동시에 성장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으니까 같은 지점에서 컬렉트했을 때 보다 작고 무음집의 파티클을 보다 높은 컨센트레이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리카 입자 제조에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이건 프리컬서를 실리콘 테트라크로라이드를 썼고요.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았을 때 보면은 약 14mm, 15mm부터 파티클이 형성돼서 여기 애그리게이트 형태의, 그죠? 포도성이 형태의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15mm, 한 2mm 지났더니 이것들이 성장해서 좀 더 큰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붙어 있는 애그리게이트가 됐고요. 19mm가 되면은 이제 이런 애그리게이트들이 다 코알레센스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 이 파티클은 너무 크다는 것이죠. 한 90나노가 되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작고 이렇게 응집이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를 14에서 15mm에 조사하면 애그리게이트가 막 생성되려고 그럴 때 이렇게 뭡니까? 컬라이전 크로스섹션이 큰 입자가 아니고 구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입자의 성장이 느려져서 19mm에서 컬렉트 한다 할지라도 이 파티클가 여기는 171W인데요.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졌죠. 그죠? 코알레센스 때문에 컬라이전 크로스섹션을 작게 만든 것입니다. 레이저 파워를 좀 크게 하면 이거에 비해서 훨씬 작고 구형이고 이거는 마치 그 응집된 상태로 보이지만 이건 컬렉트 할 때 된 겁니다. 실제는 응집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민 파티클 사이즈로 레이저 파워에 따라서 약 90나노 이상 됐던 것이 50나노 이내까지 줄어드는, 그러나 구형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고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도 좀 더 내로우한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넘버 덴시티와 볼륨 프랙션인데요. 이게 이제 볼륨 프랙션이고 이게 넘버 덴시티입니다. 레이저 파워를 증가함에 따라서 그냥 화염으로 만든 것보다 레이저 파워를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농도, 큰 농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컬라이전 크로스 섹션을 줄이니까 충돌이 그만큼 작게 돼서 작은 입자가 만들어지고, 충돌이 작게 되면 그만큼 숫자는 커지는 것이죠. 충돌이 많으면 숫자가 작아지니까요. 그러나 레이저 파워가 이제 높을 때는 이 볼륨 프랙션도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증발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도도 줄어가는. 그래서 레이저 파워가 클 때는 코알레센스와 이베포레이션 입력이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을 타이타니아 입자에 적용을 시켜봤을 때 여기는 13mm에 조사하고 16mm에서 파티클 컬렉트 했을 때 보면은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았을 때 보면 이렇게 애그리게이트 형태가 나오지만 레이저를 파워를 증가하면서 보면 코알레센스 이펙 때문에 이제 구형의 입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마치 애그리게이트처럼 보이지만 개개의 입자가 10 그리드에 붙은 것입니다. 아니면 애그리게이트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이긴 한데 애그리게이트가 트랜스폼 돼서 이런 그 무응집 상태의 구형의 입자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애그리게이트를 그냥 구형으로만 만들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이 애그리게이트가 레이저 조사 때문에 구형만 됐다면 이 볼륨이나 이 하나의 볼륨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볼륨 민 다이아메타를 측정해보면 레이저 파워가 없을 때는 약 60나노지만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는 20나노로 이게 볼륨으로 보면 약 24배가 줄어든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컬라이저 크로스섹션을 줄였기 때문에 그러고요. 넘버로 보면은 약 20배가 더 증가한 형태, 더 많은 입자를 무응집 상태로 작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지만 크리스탈린 페이스를 그럼 또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되겠는데요. 레이저 조사 때문에 파티클의 온도를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기 때문에 크리스탈린 페이스를 이 방법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이저 25mm에서 제어하고 65mm에서 이제
측정한 것인데요. 이 타이테니아입니다. 파열 중에서 아나타세하고 루타일이 이제 다 나오는데요. 레이저 파워를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아나타세 픽은 그대로 있지만 루타일 픽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레이저 파워를 증가하면서 루타일을 아나타세로 트랜스폼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통상은 루타일이 스테이블한 페이스이기 때문에 가열을 하면 아나타세가 루타일로 바뀌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여기서는 루타일이 아나타세로 바뀌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레이저 조사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레이저 조사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해봤는데 루타일 웨이브 퍼센트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항상 줄어들어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레이저 파워에서는 완전히 아나타세 파티클을 우리가 제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존의 그런 그 이론하고 맞지 않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레이저의 조사로 인해서 루타일 파티클이 녹아서 일단 리퀴드 상태가 됐고 리퀴드 상태가 레이저 조사 위치를 지나가면 다시 고체가 되면서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거쳐서 메타스테이블한 아나타세로 바뀝니다. 다시 얘기하면 루타일이 다이렉트하게 아나타세가 될 수는 연력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루타일이 리퀴드가 된 다음에 리퀴드가 다시 고체가 되면서 메타스테이블한 아나타세로 바뀐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나노 물질 제조하는 데의 두 번째 그 걸림돌이 뭐였냐면 나노 입자를 이렇게 무응집 상태로 작게 크기도 제어하고 형상도 제어를 했는데 그렇게 모아서 벌크를 만들 때 이것이 이제 그레인 그로스가 일어나서 마이크론 사이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레인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잘 제어해서 우리가 한 20나노짜리를 구형의 형태로 무응집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퓨어 아나타세 파티클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될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아서 신터링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프레셔리스, 하이 프레셔를 걸지 않고 이게 대기압 상태에서 오븐에 집어넣어서 30분간 가열했더니 이제 풀 댄스 벌크가 루타일이 물론 아나타세가 다 루타일로 트랜스폼 됐죠. 루타일이 됐는데 우리가 XRD로 측정해 본 결과 60나노미터의 그레인 사이즈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압 상태에서 소결해서 60나노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현재까지 다 마이크로 사이즈로 증가하는데 저희 결과에서는 100나노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페셜 신터링 테크닉을 이용하면은 나노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압을 건다든지 혹은 어떤 리퀴드 페이스 신터링을 한다든지. 근데 여기는 그런 걸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상압 중에서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루타일이 되겠죠. 풀 댄스 물질이라는 걸 요 FECM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그레인 사이즈가 되겠죠. 그레인 사이즈 측정해 보면은 약 75나노가 나옵니다. 물론 XRD는 60나노지만 그래도 역시 100나노 이내에 나노물질이 만들어졌고 맨 처음 스타팅 파티클로 사용했던 것이 20나노니까 그레인이 약 3배 내지 4배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증가하는 것이 되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구형의 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애그리게이트를 많이 모아서 하면 거기에 기공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포화 디스트리뷰션들이 균일하지 않고 굉장히 브로드하기 때문에 그레인 그로스가 이제 많이 엑셀러레이션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스몰 포화 사이즈하고 디스트리뷰션이 비교적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만든 파티클이 그 옥시전 베이컨시가 거의 없는 그런 디펙트 프리 파티클이라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만든 샘플은 TiO 2.0인데요. 예를 들면은 가스 컨덴제이션으로 만든 경우에는 TiO 1.89라든지 그러니까 TiO 2.0이 아니죠. 많은 경우 TiO 1.98도 될 수 있고 어떤 그 옥시전 베이컨시가 존재하는데 저희가 만든 파티클을 측정해 보니까 TiO 2.0 거의 퍼펙트한 그런 옥시전 베이컨시 프리한 파티클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떤 뒷백이 있으면 그 뒷백으로 디퓨전이 일어나서 그레인 그로스가 어떤 엑셀러레이션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상압 중에도 나노 벌크 물질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알루미나라든지 또 뭐 실리카 타이테니안 복합 입자라든지 이런 거에 좀 적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카본 파티클, 아까도 이제 화염으로 이제 카본 블랙 같은 것을 상용화해서 많이 쓰이고 뭐 타이안이 뭐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 카본 파티클의 크기와 형성과 크리스탈 페이스를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테니아를 보니까 크기 형상, 크리스탈 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카본은 어떻게 될까에 관심이 있어서 카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카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 같은 한 사람은 이런 카본 파티클에다 일렉트론 빔을 막 쬐면은 나중에 이런 카본 오니온이 그러니까 양파 모양의 그런 카본 오니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뭐 네이처에도 나왔고 케미컬 피직스 레터에도 발표를 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건 근데 뭐 일렉트론 빔 전자 현균형 안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것인데요. 그걸로 상용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재밌는 현상으로 그런 걸 발표한 적도 있고 또 이런 플로린 숯을 포네이스에 넣고 한참 동안 가열하면 이런 또 카본 파티클 형태가 된다는 것도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어떤 그 파티클이 트랜스폼이 되긴 했지만 다가 된 게 아니고 어떤 일정 부분만 되기 때문에 호모디너스 샘플이 아니고 인호모디너스 샘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일렉트론 빔도요, 익스트림 하이 파워 덴시티가 필요하고 힐링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도 배치 프로세스, 그러니까 넣어서 컨티뉴어스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이 되겠죠. 저희가 사용한 것은 아까랑 비슷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화염 중에서 파티클이 만들어지면서 그 파티클의 레이저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게 버너 모양이 되겠고요. 이쪽으로는 수소, 산소를 보내서 수소, 산소형을 만들고요. 가운데로 여기서는 아세틸렌을 썼습니다. 그 아세틸렌이 여기서는 피올이 아니죠. 여기서는 프리컬스가 되겠습니다. SiCl2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카본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일단은 플레임에서 카본 숫이 성장하는 것을 봤는데요. 13mm, 17mm 쭉 가면서 이제 카본들이 아모포스 카본이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머추어된 상태의 아까 보여드린 포도송이 모양의 카본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약 15mm의 레이저를 조사해 봤습니다. 레이저가 없을 때는 이런 파티클들이 만들어지고 17mm도 역시 이러한 카본이 만들어지는데 레이저를 15mm에 조사하고 17mm에서 컬렉트를 했더니 레이저 파워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머추어된 그런 카본 숫이 만들어지는데 똑같이 아모포스 숫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크리스탈린 페이스는 바뀐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관심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5mm에서 레이저, 레이저 없을 때의 화염이 되겠습니다. 숫이, 카본 숫이 만들어졌다가 산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없어지겠죠. 없어지는데 레이저를 조사하면 요 플레임 하이트를 줄이는, 다시 얘기하면 이 카본이 성장하는 속도를 빨리 해서 보다 빨리 머추어된 숫을 얻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죠. 이제는 10mm의 레이저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험하게.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10mm에 조사하고 15mm에서 이제 컬렉트를 했는데 레이저 파워에 따라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정도 파워가 되면 이것은 안 보이지만 뭔가 크리스탈린 페이스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서 이거를 하이 레조루션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해 봤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아모포스 숫이 되겠습니다. 카본 몰레큘들이 어떤 배열된 형태가 안 보이는 아모포스 숫이 보통 만들어지는 숫이죠. 근데 아까 그 10mm에서 조사하고 15mm에서 컬렉터한 파티클을 여기 보면 이거랑 완전히 다르죠. 뭔가 이런 쉘 모양의 파티클들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거를 보다 하이 레졸루션으로 들어가 봤더니 여기 쉘 모양이 되겠죠. 한 50나노 정도의 파티클들인데요. 여기서 카본 몰레큘들이
잘 배열이 되어 있는 형태의 크리스탈린 카본 나노 파티클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실린더 형태가 되면은 그게 카본 나노 튜브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게 슈페리칼로 양파 모양이 완전히 돼버리면 카본 오니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파티클은 물론 슈페리칼 형태이긴 하지만 퍼펙트한 양파 모양은 아니죠. 하지만 웰 크리스탈라이즈 된 그런 카본 나노 파티클을 지금 한 방법을 이용해서 크리스탈린 페이스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화염이 어떻게 변화를 이제 봤는데요. 아까랑 똑같죠. 레이저 없을 때는 이런 형태였는데, 아까 13mm나 15mm 레이저를 하면 단지 화염 길이만 줄일 뿐이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10mm에 1527 레이저를 조사하면 굉장히 밝은 빛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스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프로퍼티가 다른 물질이죠. 이것은 완전히 옵티컬 프로퍼티가 다르고, 보통 카본 수트는 잘 산화가 돼서 이쪽엔 없어집니다. 보통은. 근데 이 크리스탈라이즈된 카본 파티클은 산화가 잘 안 되고 끝까지 남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다른 파티클이고요.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온도를 측정해 보면 아모포스 카본 숱이 15mm에서 이제 레이저 조사했을 때는 물론 온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레주얼하게 올라가는 형태를 볼 수 있지만 10mm나 9mm 정도의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는 온도가 어브럽트하게 약 이게 한 800도씨의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반응이 어떤 컨티뉴어스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크리티컬한 어떤 패스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옵티컬 메저먼트를 통해서 지금 약 15mm 정도의 숱이 있습니다. 숱 스캐터링, 숱이 많이 존재하는 구간인데 10mm 이하가 되면 숱은 거의 없고요. 여기 보면은 숱의 프리커서를 할 수 있는 PAH, 폴리 에로매틱 하이드로카본이 존재하는, 그거는 몰레큘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위치에는 파티클에 조사한 것이 아니고, TiO2 같으면 아까 파티클만 형성하는 위치였죠. 그게 아니고 가스 페이스, 카본술의 프리커서가 존재하는 pH에 조사했을 때 이러한 웰 크리스탈라이즈된 카본 파티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카본에 대해서 써머리를 하면은, 지금 일단 이 화염 중에 레이저 조사를 통해서 쉘 쉐이프드 카본 나노 파티클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레이저 파워가 존재한다. 갑자기 바뀝니다. 한 몇 와트 사이로 아모포스가 나오느냐, 크리스탈린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로우 레이저 파워에는 아모포스 카본이 나오고, 이 크리티컬 레이저 파워보다 크면은 이제 쉘 쉐이프드 카본 나노 파티클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의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라든지 배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카본 나노 튜브가 사용하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필드 이미션이 되겠습니다. 필드 이미션은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을 때 이제 일렉트론이 튀어져 나와서 이것들을 이제 형광 물질을 치면은 그 빛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FED, 플랫 뭡니까? 필드 이미션 그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 이게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을 때 커런트 나오는 걸 측정하는 것인데요. 커런 볼티지가 약 2에서 한 4 볼트 퍼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고, 이것은 카본 나노 튜브의 퍼포먼스와 컴패러블한 거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비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 할 것이냐 보면은 이런 패러렐 프로세싱, 여러 가지 버너의 이제 레이저 빔을 레이저 파워를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부분을 로스트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멀티플 프로세싱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아이온 옥사이드 파티클을 화염으로 만드는 그러한 그 연구에서 또 발견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게 이제 이 아이온 옥사이드를 만들기를 원하고요.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노 사이즈가 되면서 슈퍼 파라마그네틱 프로퍼티가 되면서 거대 자기 저항이라든지 자기 냉동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역시 이건 화형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수소산소 화형을 이용하고 이 아이온이 들어가 있는 그 프리커서를 가운데 보내서 화형 중에서 파티클을 만들어내고 파티클을 샘플링하고 한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제 파티클 사이즈가 어떻게 변할까 하이트에 대해서 파티클의 성장이 되겠죠. 그것을 봤는데 하이드로젠 플로레이트에 따라서 이제 화염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3이나 1.5나 3일 때는 보면 파티클 사이즈가 올라가면서 이제 플레임을 따라가면서 성장하겠죠. 당연히 충돌과 융합 과정으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나 이상한 현상은 4.0리터일 때는 성장하다 갑자기 이것이 감소해서 약 20나노까지 성장했다가 약 3나노대의 아이온 옥사이드 파티클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잘 안 보일까 해서 이건 조금 보이네요. 3.0 하이드로젠 플로우가 3.0리터 퍼 미닛일 때 보면 20mm, 40mm 이렇게 하면서 파티클이 이제 점점 성장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만 4.0일 때는 지금 35mm에서는 이렇게 가마 페이스 아이온 옥사이드 파티클이 약 20나노 정도 각진 모양이 나오죠. 웰 크리스탈라이즈 된 세드 패턴에서도 나오고요. 30에서 45로 조금 올라갔더니 몇 개 파티클들이 이렇게 트랜스폼이 됐습니다. 굉장히 작은 파티클이 이거의 큰 것도 존재하고요. 43 되면은 그런 큰 파티클은 조금 없어요. 마이모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44mm, 약 1cm 지나면서 이런 파티클이 다 굉장히 작은 3 내지 2에서 3나노미터의 아이온 옥사이드 파티클로 변형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파티클의 페이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XRD 실험을 해봤습니다만은 20mm, 30mm는 완연히 그 가마 페이스 아이온 옥사이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파티클 사이즈도 역시 15, 18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60mm가 되면 이제 파티클 페이스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티클 사이즈가 작은 것이죠. XRD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알파인지 감마인지. 그래서 이제 다른 하이 레졸루션 캠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20mm니까 감마 페이스입니다. 이게 5나노니까 약 한 20나노에서 25나노 그런 웰 크리스탈라이즈드가 되어 있는 그런 감마 페이스의 파티클이 나왔고요. 그건 뭐 아까 XRD로 이제 증명이 된 사실이고 저희들이 더 관심 있는 것은 이게 잘 보일지가 좀 이거는 60mm에서 플랫한 것입니다. 이게 5나노인데 지금 그린 컬러로 이렇게 해놨지만 사이즈가 약간 3나노 정도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크리스탈라이즈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렉티스의 그 간격을 측정해 보면 약 2.7 옹스트롬 이거는 알파 페이스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감마 페이스의 20나노짜리에서 올라가면서 알파 페이스로 변형이 되는 거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알파도 존재하고 감마도 존재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파티클 사이즈가 20나노에서 약 3나노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크리스탈린 페이스에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작은 3나노나 2나노짜리 파티클을 컬렉트해서 자기적 특성을 측정해 보면은 수고 파라마그네틱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블라킹 템퍼러처가 46켈빈으로서 46켈빈 이상에서는 다 슈퍼파라다. 얘는 좋은 특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Fe2O3 파티클에 대한 그 서머리를 해보면 일단은 그 파티클 사이즈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3나노짜리 Fe2O3 파티클은 슈퍼파라마그네틱 프로퍼티가 되는 걸 확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플레임에서 어디에서 컬렉트하냐에 따라서 감마를 얻을 수도 있고 감마와 알파가 섞여 있는 걸 얻을 수도 있고요. 혹은 20나노짜리를 얻을 수도 있고요. 혹은 2 내지 3나노짜리의 작은 파티클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요약을 하면은 처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화염 중에서
하이 컨센트레이션을 만들면서도 입자의 크기하고 형상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입자의 충돌과 코알레센스의 그 경쟁적인 관계를 잘 매니플레이션해서 입자의 크기와 형상과 크리스탈린 페이스가 제어될 수 있다는 걸 보였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플레임 중에 레이저 이레이에이션으로 크리스탈라이즈가 된 쉘 쉐이프드 카본 내노 파티클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형 중에서 아이온 옥사이드 내노 파티클의 급격한 크기 변화와 또 크리스탈린 페이스의 변화가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